안녕하세요. 명리 잘 가르쳐주는 남자 초명입니다. 아내가 오프닝 멘트 좀 세련되게 만들어 보라고 해서 멘트를 쳐봤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분들과 함께하는 다정한 명리학자 초명입니다. 초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당연히 일간을 먼저 보잖아요. 이때 일간이 양간이냐 또는 음간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목을 양의 목이라고 하고 을목을 음목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병화가 정화를 볼 때, 정화가 병화를 볼 때, 무토가 기토를 볼 때, 기토가 무토를 볼 때 어떤 일간이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오행을 겁재로 만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요. 다른 층위로 음양과 오행을 구분하면 갑, 을, 병, 정, 무를 양으로 기경, 신, 임계를 음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의 기운을 가진 얘들이 음의 기운을 가진 간지들을 만날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명리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또는 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병화가 정화를 만났을 때 정화가 병화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각각 같은 오행이 음양이 다른 간지들을 겁재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간목이 을목 겁재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자신이 발목 잡힌다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을목이 방해한다는 또는 을목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것도 음과 양으로 설명 지을 수 있는데요. 간목은 양목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은 온 세상이 음기로 가장 강하게 덮여있는 겨울을 벗어나서 그 음기를 뚫고 세상의 첫 문을 여는 양의 시작인 거잖아요. 간목은 추진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간지입니다. 이런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왜 을목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냐? 을목은 간목이 봄의 강인한 기세로 거친 양의 기운으로 하늘 양이 뚫고 올라갈 듯 강한 추진력을 갖는다면 을목은 한 차례 꺾여서 음의 기운으로 접어든단 말이죠. 간목은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을목은 똑같은 성장이긴 한데 역시 결이 달라요. 간목이 나무의 줄기를 성장시키고 나무의 키를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을목은 꽃을 피우고 자기를 화사하게 가꾸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을목을 만나면 야, 이 일 빨리빨리 해야지. 너는 왜 자꾸 딴 길로 새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보면 조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을목이 자기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간목은 을목의 도움을 딱히 필요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을목에게 간목 겁재란 어떨까요?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고서에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이 덩쿨이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만나면 칭칭 휘감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간목을 만날 때 조금 더 간목 겁재를 잘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간목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회사 생활로 비유를 하면요. 간목은 일 벌리기 좋아하는 팀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부하 직원이긴 한데 조금 더 상황을 꼼꼼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팀장은 어쨌든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이걸 처리하길 원하는데 부하 직원은 실무자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무작정 추진하면 안 될 건데 이 업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내가 살펴봐야 될 거고 미리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갖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목 팀장과 을목 부하가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팀장은 야, 그 업체랑 빨리 계약했어? 왜 아직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하 직원은 그 업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간목과 을목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병화하고 정화는 어떤 관계일까요? 병화가 만약에 정화 겁재를 만나면 이걸 뭐라 표현하냐? 병정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병탈정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병화의 그 빛이 정화 가진 빛을 뺏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물상으로. 이건 낮 시간에 자기를 빛내는 존재고요. 정화는 가로등이나 달빛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활동하는 시간대가 밤이거든요.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는 서로 빛과 열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같은 근원적으로 보면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불과 불이 커지는 것처럼 의기투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약간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병화 일간인데 정화 겁재가 원국에 같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대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정화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정화는 낮에 자기 존재감을 빛낼 수 있는 존재인데 정화가 들어오면 얘는 밤에 빛내는 존재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겠죠. 또는 병화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화는 자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빛내는 그런 힘이 강하죠. 예를 들면 정축일주던가요? 아니면 정미일주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축일주일 건데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강호동과는 스타일이 다르죠. 주변 게스트들을 먼저 빛내는 그런 스타일로 대한민국 MC로 공고하게 자리 잡은 분이잖아요. 이런 게 정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자기를 빛내려고 하면 자기 본질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정화가 만약에 병화를 만나면 이게 이제 진짜로 병탈정광이 되는 거예요. 또는 병정갈등. 병정갈등은 병화하고 정화가 같이 있을 때, 엄밀히 말해서 정화일간일 때 병화 겁재가 있으면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정화는 원래 큰 욕심을 내진 않아요. 그런데 병화 겁재가 있으면 자기가 병화처럼 되고 싶어하는, 본질은 정화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병화가 가진 속성을 본인이 탐내는, 병화가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이 정도인데 자기 꿈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 정화일간이라고 했을 때 병화가 있다고 한다면 낮이 됐을 때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병화일간이 정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밤이 됐을 때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 병화나 정화나 둘 다 화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밝히는 힘도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힘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힘은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지만 특성상 어때요? 갈등 요소를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간 내적 갈등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당연히 병탈정광이라는 말처럼 정화가 병화에게 갖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더 클 겁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채널 관리였어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기획도 하고 대본도 쓰고 출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정화일간이었거든요. 저는 병화일간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나 제가 함께 출연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위에 임원분들도 그렇고 늘 제가 혼자서 일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랑 나랑 같이 영상에 출연하면 안 된다. 그 친구도 명리학을 조금 공부했던 친구였는데 내가 병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같이 영상에 출연하면 너도 똑같이 반반씩 기여를 해서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존재감이 가려진다, 나 때문에. 그래서 너도 따로 영상을 기획해서 너가 직접 출연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병하고 그 친구는 정화였기 때문이에요. 이 병화나 정화나 둘 다 밤과 낮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연대감은 있는데 정화가 병화에게 빛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화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더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을 함께 다 봐야 합니다. 양은 발산하고 확장하는 힘이 있잖아요. 음은 수렴하고 응축하는 힘이 있고요. 또는 결실을 맺거나 좀 더 현실성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운동의 원리가 다 다르거든요.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중재, 중용의 힘을 가진 무토하고 기토는 어떨까요? 무토의 물상은 뭐예요?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끝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힘을 가진 돼지죠. 돼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황무지가 되기도 합니다. 땅만 그냥 무식하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기토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문전 옥답이라고 하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이죠. 그래서 무토가 기토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단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왜? 나는 그냥 넓기만 한 황무지잖아요. 근데 기토는 문전 옥답이긴 한데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토들은 무토를 보면 동경합니다. 아, 나도 넓은 땅을 갖고 싶어. 제 친구 중에 기토일간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재밌었던 게 저랑은 다르게 친척들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결혼식장에 부른 거예요. 화환 같은 것도 몇 개 없었고 일단 무엇보다 좋았던 게 결혼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정말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정말 반가워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되게 길게 나눴었어요. 전 이게 참 좋아 보였는데 왜냐? 저는 그때 언론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온갖 특히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기토일간인 제 친구가 정말 실속 있게 알뜰하게 알차게 결혼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기토예요. 그런데 무토는 약간 병화랑 좀 비슷하긴 한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기 결실을 맺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땅만 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토하고 무토 중에 로또 당첨되면 누가 먼저 티를 낼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되면 가장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간은 무토겠죠. 무토. 왜? 양간이잖아요. 양간. 그래서 무토가 돈을 많이 벌어도 주변에 쓰느라 많이 나가고, 왜? 가오나 체면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양간이니까. 나 돈 많거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 나중에 갚아라 이러다가 까먹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토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혼율도 되게 낮거든요. 제가 아까 무토하고 병화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병화나 무토나 갑을병정무, 제가 다른 층위로 양간들을 묶으면 갑을병정무로 묶을 수 있고 기경신 임계는 음으로 묶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무토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실속이 낮은, 자기 걸 잘 못 챙기는 일간이 병화하고 무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오 같은 걸 워낙 중요하게 여겨서요. 이 무토가 양간이다 보니까 같은 양간이 병화를 만나는 것보다, 병화가 태양이라서 나무도 기르고 뭐 다른 생명체들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병화죠. 그런데 무토가 병화를 만나는 것보다 정화를 만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어쩌면 임수보다는 개수를 만나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왜? 무토가 가진 양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강원성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토가 병화를 만나면 사막에 뜬 해인데 이런 것들은 사진작가들이나 좋아하지 일반인들은 안 좋아하지 않냐, 이게 와닿았었거든요. 자, 그럼 임수하고 개수를 한번 볼까요? 아니다, 임수하고 개수가 아니고 지금 경금하고 신금을 해야 되죠. 저는 오행끼리 가장 갈등의 요소가 적은 거, 그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 저는 토하고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은 일단 응집력이 가장 강해요. 이 천간에서 보면 가장 비겁스러운 애들이거든요. 경금이 비견에 가깝다면 신금은 겁재에 가깝습니다. 가장 갈등이 덜해요. 왜? 같은 금으로 딱 뭉쳐있거든요. 우리 적천수에 써있죠. 경금은 강건 위체다. 모든 천간 중에서 가장 외강하다. 겉으로 볼 땐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금은요, 같은 금이기는 한데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예리하다고도 하죠.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경금은 단단한 방패와 같다. 근데 신금이 만약에 함께 있다면, 경금 일간이 신금까지 갖추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전 이건 방패인데 약간 스파이크가 달린 방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패라는 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스파이크, 그러니까 막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 방패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니면 방패를 날카롭게 깎는 거죠. 왜 정경들이 시위를 할 때, 시위를 막을 때 시위대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옛날에는 방패를 이렇게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막 내리찍고 그러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경금이 신금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경금과 신금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방패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칼이잖아요. 칼. 이거는 방패기는 한데 이걸 진짜 말 그대로 무기로 쓴 거거든요. 이게 경금이 신금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신금이 경금을 만나더라도 이거는 방패에 스파이크가 달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철퇴 있죠, 철퇴. 철퇴인데 좀 부피가 커지는? 그러니까 더 무기로서 둔중해지면서도 더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그 광전사 아세요, 여러분? 판타지나 뭐 이런 거 게임하다 보면 광전사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죠. 버서커. 이런 애들은 방패를 들지 않아요. 그냥 몽둥이만 막 휘두르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몽둥이로 같이 막 되치잖아요. 이런 게 신금과 경금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금을 굳이 비유를 하면 이거는 펜싱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경금까지 같이 끼면 이제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예리함을 넘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경금만 있으면요, 인테리어를 할 때 전체 판을 다 짜요. 전체 레이아웃에 다 손을 대거든요. 근데 신금만 있으면 내 영역, 내 책상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물건들 위치만 바꾼다거나 내 영역만 딱 신경을 쓰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 근데 신금이 만약에 경금을 갖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명박이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사년, 경자월, 신축일, 경인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거든요. 신금 일간인데 보면 경금 겁재가 두 개나 있죠. 월간하고 시간. 특히 이게 보면 축중 신금이 병격으로 투출한 거기도 하고요. 또는 연재에 있는 사준 경금이 천간으로 투관한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과 경금을 다 갖춘 건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히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 국가 자산을 비즈니스화 하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고 이걸 사유화하려고 하고 이 국가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받았다 보니까 이런 게 신금일간이 경금을 갖추고 있을 때 정교함을 넘어서 너무 대담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금만 있었다면 그냥 내가 서울시장만 열심히 하고 국가대통령으로서 맡았던 업무만 열심히 해야지가 되겠는데 경금까지 있으니까 겁제, 재물을 내 걸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서울시장이었을 때 이 교통체계를 개편했잖아요. 청계천 복원사업도 하고 이걸 자기 임기 내에 끝냈단 말이에요. 왜? 겁제, 그 경금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땅 파고 그냥 물길 메우고 다시 아스팔트 깔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신금이 경금 겁제를 가졌을 때 보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임수하고 이제 계수 하나 남았네요. 임수가 계수 겁제를 보는 거랑 계수가 임수 겁제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임수는 우리가 태평양,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수는 안개비, 물안개, 빗물, 연못에 비유를 하죠. 이 두 개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계수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냥 없는 거랑 같은 거죠. 이건 계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네가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계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수는 천간 중에서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수렴의 힘이 강한 간지잖아요. 근데 이런 계수가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쓰나미가 밀려든다? 임수가 밀려온다? 그러면 계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존재가 부정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수하고 계수가 굉장히 묘해요. 저는 간목하고 일목, 병화하고 정화, 그리고 임수하고 계수가 가장 묘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수는 양수고요. 계수는 음수잖아요. 음수. 근데 계수가 임수를 갖는 거하고 임수가 계수를 갖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임수가 계수 겁재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뭐 1000억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안 갚는다고 친구랑 관계를 끊는 거죠. 이 계수 겁재가 잘못 준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쪼잔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계수가 임수 겁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계수 일간인데 임수 겁재를 끼고 있는 신강한 사주들 있죠. 이런 건 잘못 보면 계수 같지가 않아요. 계수는 조금만 신강해져도 계수 같지 않게 됩니다. 특히 뭐 개축일주 같은 것도 계수처럼 안 보이거든요. 계수가 원래 여리여리한데 임수를 끼면요, 제가 아까 임수가 계수를 볼 때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수 입장에서는 임수가 자칫 들어오면 자기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했었고, 그런 만큼 계수 일간일 때 임수 겁재를 끼고 있으면 계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기를 임수 겁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크게 사고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이 확장되는 걸 넘어서 완전히 그냥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계수 겁재를 갖고 있는 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진일주가 있다고 칠게요. 또는 임수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볼게요. 진중계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실은 임수가 진토 위에서는 12운성으로는 묘라서 그렇게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계수가 있다? 그러면 임수의 존재감은 엄청나게 빛납니다. 오히려 계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진토에 완벽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천수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근투계, 충천분지. 그러니까 임수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계수까지 보게 되면 그 기세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임수가 계수 겁재를 봤을 때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전혀 불필요하다,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초코 명리 큐. 네, 여러분, 오늘 영상 강의는 다 끝났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철공소에서 9월 19일 목요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12번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 명리학 중급 심화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k-fortune.com이거든요. kfortune.com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클릭하시면 9월 19일부터 제가 강의하는 거라 초명의 사주명리, 여긴 일기 중급이라 써있는데요. 일기 중급 심화 수업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급 심화 수업에서는요, 제가 원국과 대세운과의 합충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신건과 신약을 나누고 억부용신, 조우용신, 전황용신, 통관용신, 건강용신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주를 10년, 20년 아무튼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주가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 때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홍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일간도 음양과 오행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같은 겁재라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나아가서
십성 중에 비견, 겁재,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오행에 따라서 다 달라요. 관성이라고 하더라도 화관성이냐, 수관성이냐, 금관성이냐, 목관성이냐, 토관성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부분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명리 잘 가르쳐주는, 지금까지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분들과 함께하는 다정한 명리학자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